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56살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7년째 홀로 살아가던 그에게 처남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 재혼 상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여자. 47살의 그녀를 본 순간 남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27년 전 자신이 미친 듯이 사랑했던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벌일까요? 죽은 아내의 동생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재회, 그리고 시작된 금지된 관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과 도덕,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6의 나이에 처남의 재혼 상대로 만난 여자가 27년 전 내 첫사랑이었다는 걸 누가 믿겠는가? 그것도 내 죽은 아내의 남동생이 재혼하겠다며 데려온 그 여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서 나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47의 나이에도 여전히 눈부신 그녀, 이지원. 내가 30살이었던 1999년 그녀가 21살의 대학생이었을 때 미친 듯이 사랑했던 그 여자가 27년이 지나 처남 민석이의 재혼 상대로 내 앞에 서 있었다. 형님, 제 약혼자 이지원 씨입니다. 49의 민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소개하는 동안 지원의 눈빛이 내게 꽂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게 보였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불빛이 우리 셋을 비추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석이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채 테이블로 안내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 자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1999년 27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다. 그때 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30살 회사원이었고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21살 대학생 지원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 그녀는 이화여대 불문과 3학년이었고 나는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6달 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만났다. 서울의 구석구석을 함께 걸었다. 남산타워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한강둔치에서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그때 내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나는 이미 선을 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다. 그 여자가 바로 민석이의 누나,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내 아내 민지영이었다. 부모님의 강요로 이루어진 선이었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이미 결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비겁하게도 지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 전화를 바꾸고 이사를 가고 그녀를 피했다. 그리고 석 달 후 민지영과 결혼했다. 지원이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아직도 기억난다. 당신이 왜 사라졌는지 알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그 후 나는 지영과 18년을 함께 살았다. 아이는 없었지만 평범하게 살았다. 지영은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그리고 7년 전 지영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49살의 나이에. 그 후 나는 홀로 분당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바라봤다. 아니, 괜찮아. 그냥 약간 피곤해서.
지원이 조용히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민석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형님, 지원 씨는 제가 3년 전에 이혼하고 정말 힘들 때 만났어요. 지원 씨도 10년 전에 이혼하셨는데 재작년에 우연히 등산 모임에서 만나게 됐죠. 정말 운명 같았어요. 등산 모임. 북한산 둘레길을 함께 걷던 그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49의 남자와 47의 여자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축하한다는 말을 겨우 꺼냈다. 식사 내내 대화는 민석이 주도했다. 지원은 거의 말이 없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끔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흘렀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분노도 원망도 보지 못했다. 대신 그곳엔 여전히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남았다. 강준혁 씨. 그녀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만입니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민석 씨가 처남이라는 걸. 미안해. 내가 겨우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저도 몰랐어요. 민석 씨 매형이 당신일 줄은. 그녀가 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흔들렸다.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민석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아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저도 알아요. 민석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후 2달 동안 나는 지원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석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꾸 나를 불렀다. 형님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예식장을 함께 보러 가자며 신혼집 계약서에 보증을 서달라며. 그럴 때마다 지원이 함께 있었다. 여의도의 예식장, 분당의 신혼 아파트, 압구정동의 예물가게. 우리는 민석이 몰래 서로를 의식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석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회사로 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분당 정자동의 한 카페에 있었다. 신혼집 근처를 둘러보던 중이었다. 형님, 지원 씨랑 먼저 근처 좀 둘러보세요. 저 2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민석이는 서둘러 나가고 카페에는 나와 지원만 남았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47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남긴 흔적들이 오히려 더 깊은 매력을 만들어냈다. 준혁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27년 전 일을.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지원 씨, 그건 당신이 날 버리고 민지영 씨와 결혼했다는 거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연히 결혼식 사진을 봤죠. 친구 언니가 하객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21살짜리 어린 여자애가 뭘 알겠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지겹거든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방황했어요. 남자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눈에 차지 않았죠. 결국 31살에 아무나 만나 결혼했어요. 그 결혼은 5년도 못 갔죠.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나는 이혼했어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죄책감에 짓눌렸다. 그리고 12년을 혼자 살았어요. 일에 파묻혀 살았죠. 마케팅 회사를 다니면서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그러다 민석 씨를 만났어요. 정말 우연히. 북한산 등산 모임에서.
그 사람은 나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따뜻하고 착하고 날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그럼 뭐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당신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27년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평범한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테이블 위에는 무겁고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지원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야. 지영이와 18년을 살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 밤마다 당신 생각을 했어. 당신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만해요.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세요? 알아. 하지만 당신 처남이 내 약혼자예요. 한 달 후면 결혼해요. 이미 청첩장도 돌렸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려한 분홍색 청첩장. 신랑 박민석, 신부 이지원. 이걸 보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의 매형이 되는 거고 나는 당신의 처제가 되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해요. 가족 모임에서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27년 만에 처음 잡는 그녀의 손.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놓아요. 그녀가 손을 뿌리쳤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지원아. 나는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27년 만에.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 고백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지원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완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나갔다. 분당 정자동의 거리. 주말 오후의 평화로운 풍경.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10월의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지원이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민석 씨한테 가서 사실 우리 옛날에 사귀었어요 라고 말해요.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그것도 방법이잖아. 미쳤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아요? 형수님 잃고 7년 동안 혼자 살던 매형과 자기 약혼녀가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걸 알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석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누나가 죽고 나서 나를 많이 챙겨줬던 그 명절 때마다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밥을 먹자던 그 외롭게 살지 말라며 재혼을 권유하던 그 그럼 우리가 헤어져야 해. 너와 민석이가. 그것도 안 돼요. 전 민석 씨를 사랑해요. 당신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이대로 끝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고백을 해버렸다. 손을 잡았다. 눈물을 흘렸다. 돌이킬 수 없었다. 지원아. 내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하자.
우리의 과거를,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47살 여자의 눈에서 21살 소녀의 눈빛이 보였다. 어디서요? 내일. 우리 옛날에 자주 갔던 곳. 남산. 남산. 그녀가 중얼거렸다. 추억이 담긴 그곳. 27년 전 우리가 사랑을 속삭이던 그곳. 다음 날 일요일 오후 나는 남산타워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10월의 서울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맑은 하늘. 그녀가 나타났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27년 전과 똑같은 스타일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남산 둘레길을 따라. 주변에는 관광객들과 연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걷다가 우리는 한적한 벤치에 앉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여기, 지원이 말했다. 여기서 당신이 처음 고백했었죠. 기억해? 다 기억해요. 하나도 안 잊었어요. 그녀가 나를 돌아봤다. 1999년 6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당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했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원아, 나 그때 정말 비겁했어. 용기가 없었어.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 너무 젊었고 너무 겁이 났어. 알아요. 다 이해해요. 이제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 또 비겁해지고 있어. 민석이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녀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저도요. 저도 미친 것 같아요. 민석 씨한테 정말 미안한데 당신 앞에만 서면 이성이 없어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오후의 햇살이 우리를 비쳤다. 그리고 나는 27년 만에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다. 키스는 길고 깊었다. 27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 사랑, 후회, 열망이 모두 그 키스에 담겨 있었다. 떨어졌을 때 우리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준혁아,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어떻게?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공공장소였지만 상관없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너를 놓을 수 없어. 그날 저녁 우리는 이태원의 작은 호텔로 갔다. 27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네. 객실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56과 47의 몸이었지만 우리 안에는 30과 21살의 열정이 살아있었다. 옷을 벗기고 피부를 쓰다듬고 입술을 맞추고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민석이도 죽은 아내도 결혼식도 모두 잊혔다.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침대 위에서 얽힌 채 지원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같이 도망가자. 내가 말했다. 민석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우리 둘이 어디론가 가자.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지. 그럼 우리가 망가지는 건 괜찮아? 안 괜찮죠. 하지만 그녀가 나를 올려다봤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 우리는 이미 망가졌잖아요. 27년 전에. 그 후 2주일 동안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다. 민석이 몰래. 강남의 호텔, 분당의 모텔, 이태원의 작은 숙소.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듯이 사랑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도 그랬다. 결혼식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다. 민석이는 여전히 나를 믿고 따랐다. 형님, 결혼식 주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님이 해주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은데.
그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녀는 울었다. 사랑을 나눈 후에도 울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어느 날 밤 서초동의 한 모텔에서 지원이 말했다. 다음 주면 결혼식이에요.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못 끝내.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럼 민석 씨한테 말해요. 우리 관계를. 그러면 넌 어떻게 돼? 결혼식이 취소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준혁아, 응, 만약에 2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님 뜻을 거스르고 너랑 결혼할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100번을 되돌린다 해도 똑같을 거야.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요. 저도 당신이랑 결혼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도 있었겠죠? 26살쯤 된 아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 지연과의 결혼에서도, 지원의 첫 결혼에서도, 응, 있었을 거야. 딸이었으면 좋겠다. 너 닮은, 아니에요. 아들이요. 당신 닮은. 우리는 웃었다. 슬프게. 결혼식 전날 나는 민석이를 불렀다. 강남역 근처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며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민석아, 네 형님,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의 순수한 눈빛. 나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아니야. 그냥 결혼 축하한다. 지원 씨 잘 만났어. 행복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재혼도 하게 됐어요. 내가 뭘? 누나 돌아가시고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다 봤잖아요. 그런 형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지원 씨를 만났죠. 나는 술잔을 비웠다. 쓰디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결혼식 당일. 강남의 한 유명 웨딩홀. 나는 예복을 입고 참석했다. 신랑 측 가족석에 앉아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하객들이 속속 들어왔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고 신부가 들어섰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원.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47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가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동안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다. 신랑이 기다리는 단 위로. 민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주례 선생님이 식을 진행했다. 신랑 박민석 씨, 신부 이지원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민석이의 큰 목소리. 신부 이지원 씨, 신랑 박민석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침묵. 지원이 대답하지 않았다. 몇 초가 흘렀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부님? 주례가 다시 물었다. 지원이 나를 바라봤다. 객석에 앉아 있는 나를.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이를 봤다. 예. 그녀가 대답했다.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식은 끝났다. 민석이와 지원은 부부가 되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나도 신랑 신부에게 다가갔다. 축하한다, 민석아. 지원 씨. 감사합니다, 형님. 민석이가 환하게 웃었다. 지원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매형, 매형. 그 호칭이 내 심장을 찔렀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다. 돌이킬 수 없게.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허니문을 떠났다.
제주도로. 나는 혼자 분당의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아파트.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원에게서 온 문자였다. 공항이에요. 제주도로 가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준혁 씨. 27년 동안 사랑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울었다. 56의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 눈물.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3일 후 제주도에서 돌아온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병원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지원이가 쓰러졌어요. 나는 급히 분당의 한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민석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야? 허니문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지원이가 이상했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쓰러졌어요.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남편입니다. 민석이가 대답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석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결혼하고 허니문 다녀왔을 뿐인데. 의사가 나를 봤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보호자의 매영입니다. 환자분이 계속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누구요? 민석이가 물었다. 의사가 차트를 봤다. 준혁이라는 이름이요. 계속 준혁아, 미안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석이가 나를 봤다. 형님 이름인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님 혹시. 민석이의 눈빛이 변했다. 혹시 형님이랑 지원이가 아는 사이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병실로 안내되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을 봤다. 창백한 얼굴. 그녀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준혁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석이가 그 모습을 봤다. 지원아, 나야. 민석이야. 하지만 지원은 나만 바라봤다. 준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가 내 팔을 잡았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랑 지원이가 무슨 사이예요? 민석아.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복도로 그를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다. 27년 전의 일. 우리의 재회. 결혼식 전 2주 동안의 일. 전부. 민석이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형님. 그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나 잃고 혼자 사는 형님 챙긴다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 제 아내가 형님 옛날 여자였다고요? 민석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가 뒤로 물러섰다. 형님이랑 지원이가 결혼식 전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민석이가 주먹으로 벽을 쳤다. 아.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민석이의 손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49의 남자가 아이처럼. 나는 그를 위로할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지원이 퇴원했다. 하지만 민석이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다. 민석이는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형님을 볼 때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순히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혼.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민석이는 나와 연락을 끊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내게 전화를 했다. 만나요. 우리는 한강 둔치에서 만났다. 12월의 추운 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대답했다. 뭐라고요? 결혼하자. 이제 민석이랑도 끝났잖아. 우리 이제 아무 거리낄 것 없어. 미쳤어요? 그녀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결혼을 해요? 민석 씨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 그녀가 나를 노려봤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 하나 망쳐놓은 게? 지원아, 이제 그만해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정말로. 그녀가 돌아섰다. 지원아,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놓아요. 못 놔. 또 놓으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려요. 영원히 기다리세요. 난 다시는 안 올 테니까. 그녀가 내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한강의 어둠 속으로.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점점 작아지는 그녀.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다. 6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분당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민석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우연히 강남역에서 민석이를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민석아. 그가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다. 형님. 응. 형님도 힘드시죠? 응. 저도요. 많이 힘들어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근데요, 형님. 뭐? 지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도 몰라. 연락이 안 돼. 그래요. 민석이가 쓸쓸하게 웃었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매일. 민석아. 형님, 저 아직도 지원 씨 사랑해요. 배신당했고 상처받았지만 아직도 사랑해요. 이게 말이 돼요? 나는 그를 꼭 안아줬다. 그도 나를 안았다. 강남역 한복판에서 두 남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형님도 지원 씨 사랑하시죠? 민석이가 물었다. 응.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 우리 셋 다 불행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서로의 아픔을 나눴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이가 말했다. 형님, 지원 씨 찾아가세요. 뭐? 형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같이 사세요. 민석아, 그게 무슨...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사랑하지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가 소주잔을 비웠다. 근데 형님은 달라요. 형님은 27회를 기다렸잖아요. 그 정도면 자격이 있어요. 민석아, 제발 형님이라도 행복하세요. 그럼 제 상처도 조금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지원을 찾아갔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마포구의 작은 투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준혁 씨.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들어가도 돼? 들어와요. 그녀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왜 왔어요? 너를 보고 싶어서.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민석이 만났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석 씨를? 응. 우연히 강남역에서. 그리고 이야기했어. 나는 민석이가 한 말을 전했다.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민석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 응, 알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원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람을 망쳐놓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그게 민석이한테 도움이 돼? 그녀가 나를 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 준혁아. 응. 27회 동안 당신만 생각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결혼을 해도 당신뿐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벌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이번엔 끝까지 가고 싶어. 그녀가 내 품에서 흐느꼈다. 저도요. 저도.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번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1년이 지났다. 나와 지원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몇 명 없었다. 우리의 친구들. 민석이는 초대하지 않았다. 그를 다시 아프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 민석이에게서 택배가 왔다. 작은 상자. 안에는 편지와 선물이 들어 있었다. 형님, 지원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조금 괜찮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민석 선물은 액자에 넣은 우리 셋의 사진이었다. 지원의 결혼식 날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 우리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나와 지원은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리고 액자를 거실벽에 걸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 나는 57, 지원은 48. 젊지 않은 나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27회를 기다린 사랑을 이루는 대가로 가끔 밤에 지원이 악몽을 꾼다. 민석이가 나오는 꿈. 그럴 때면 나는 그녀를 꼭 안아준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정말 괜찮아질까?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함께. 어느 날 아침 지원이 말했다. 준혁아, 우리 아기 가져볼까? 뭐, 늦었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나는 그녀를 꼭 안아줬다. 그래, 해보자. 우리는 아직도 죄책감 속에 산다. 민석이에 대한 미안함은 평생 지고 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랑한다. 27회를 기다린 이 사랑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죄와 사랑, 배신과 용서, 아픔과 치유가 뒤섞인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원이 내 옆에서 자고 있다. 48배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한다. 27회를 기다린 값어치가 있었다고. 비록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의 하루가.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27년을 기다린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준혁처럼 첫사랑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도덕과 의리를 지키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정답이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